안녕하세요. 제34대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학생회 사계입니다. 매달 교수님 한 분을 선정하여 인터뷰한 후 해당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하는 이달의 교수님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조정훈 교수님과의 인터뷰에 이어 이번 10월에 만나뵐 교수님은 성춘택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성춘택 교수님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춘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신 후 미국 워싱턴대학 인류학과 고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한국선사고고학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강의에 대한 소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춘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하고 대면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부대끼고 또 같이 손도 맞잡고 또 같이 유적지도 답사도 가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거의 뭐 1년 반, 새 학기가 넘어가고 다음 학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회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나마 교수 학생 사이에 어떤 간격을 메우고 어떤 비대면이나마 대면할 수 있게 실제로 이제 화면으로 대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기회를 주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는 사학과에 지금 여러 전공이 있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4개 전공이 있는데 4개 전공에서 고고학 파트를 하고 있고 주로 제 전공은 선사시대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석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는 이론과 방법론, 그러니까 고고 학사를 2학기 때 합니다. 3학년 과목이죠. 그리고 뭐 예전에는 국악 연구기초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강윤욱 교수하고 교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1학기 때는 한국 선사고고학 2학년 과목이죠. 한국 선사고고학하고 그다음에 인류문화의 여명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는 과정을 고고학의 성취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20대인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멘토로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 20대에게 무슨 뭐 좋은 얘기 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주저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경험과 또 그 시대가 지금하고는 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안하고 들으실 겁니다. 그래 또 보면 역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저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과거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만은 그 시대 나름의 기회와 함께 좋은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나름의 고충도 있죠. 그래서 지금 20대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언론 방송 뭐 책 신문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20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도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 또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 어린 세대에게 조언을 할 때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이제 다시 여러분 시대 나름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가게 되겠죠.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도 지금 걱정 하나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하면 좋고 여러분은 지금 시대는 좋은 측면을 얘기하자면 다양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행위, 하나의 도덕적인 관념,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로 매진해라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행동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기회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뭐 공부를 더 해라, 독서를 더 해라, 뭐 어떤 많은 경험을 쌓아라, 여행을 많이 가라 이런 여러 조언들은 이미 다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마 다른 세대들이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에 맞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 나가시면 또 주변에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료들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 많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도 역시 주저하지 말고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고3 때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그때 나왔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가 뭐 3시간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다 집에 가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학생들을 전체를 영화를 보게 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있었습니다. 200원씩 내고 끝나갈 무렵에 상영이 종료될 무렵에 있는 영화를 보는데 그때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었어요. 2편이죠, 2편. 2편의 구체적인 어떤 부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그 영화 때문인지 어쩐지 절더러 이제 고고학을 해라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너 평상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라서 그런지 그에 또 관심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영화를 보니까 더 관심이 생기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과였습니다. 그래서 문과로 고고학을 하고 싶어서 바꿀 수도 없고 바꿔달라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뭐 사실 재수까지 했습니다. 재수까지 해서 문과로 옮겨서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뭐 그게 18살 때 일 아닙니까? 뭐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고학을 선택하고 그대로 공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그런 계기를 잡았고 그런 계기에 그냥 순응했을 뿐입니다. 순응했고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 혹시 잘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눈 팔지 않았다. 그때 그냥 그런 계기를 잡고 고고학을 전공했고 또 유학도 가고 또 계속 지금까지도 뭐 후회 없이 그 한 길을 왔다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길이 옳다 뭐 제 길이 뭐 모범적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길도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사도 마찬가지고 서양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문인 것 같습니다. 고고학에서도 역사고고학도 있고 선사고고학도 여러 분야가 있죠. 저는 이제 주로 선사인데 각 분야마다 다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나 똑같은 기회가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고루 분배돼서 오진 않지요. 하다 보면 이제 계기가 있을 텐데 저는 그때 하필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런 기회가 왔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별다른 그렇게 여러 선택을 갖고 그것을 재고 정보를 찾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저한테 온 기회를 그냥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 선택 사항 중에서 고고학을 골랐다 이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했던 것이 지금은 잘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도 꽤 오래 됐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의미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해오진 않았구나. 이 사회에서 또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해줄 말도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나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 자체는 굉장히 조그만 계기였었죠. 영화 한 편 본 것이었을 뿐이었고 물론 다른 계기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 고향에 고인돌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것 떠나서 가장 고3 때 이제 막상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했던 것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희대 사학과의 자부심, 자부심 많죠. 저는 사실 2001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2년부터 충남대 고고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충남대 고고학과 근무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2009년 3월에
경희대 사학과에 합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 조인성 선생님, 유원준 선생님, 구만호 선생님, 정지호 선생님, 박지민 선생님, 그때 다 그 교수진에 합류를 했고, 그 뒤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 더 오시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십몇 년 경희대 사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다른 선생님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학과의 어떤 교수진의 팀워크,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신뢰, 그 다음에 상호 배려,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호 배려, 이해의 토대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 하나하나 한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굉장한 실력가들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인정받는 전공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들이라는 것이고, 그게 아무튼 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죠.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제가 합류하기 전에 이미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교실에서 아니면 답사랄지 일일 답사 뭐 아니면 춘계 추계 답사, 그 다음에 여러 고고학회랄지 서양사학회 이런 학회 활동이랄지, 그 떠나서 또 회기동에서도 여러 맥락에서 교수와 학생들 사이를 굉장히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마도 우리가 아마 다른 여러 과, 다른 여러 전공보다도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자부심이죠. 학생의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아까 진로 고민이 없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고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고학을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왜 그랬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이고 많은 사학과 교수님들 80년대 학번입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엄혹했었죠.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공부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회에 어떤 그 비판 의식이 많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로 제가 공부를 해서 고학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그냥 우연한 계기에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고, 그 뜻을 접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한편으로는 우직하고 바보처럼 해온 것이 돌이켜보면 잘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 여러분은 아마 또 다를 겁니다. 지금 시대는 다르죠. 정보도 막 홍수처럼 나오고, 또 책뿐만 아니라 SNS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좀 단순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더 쉽지 않고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두 가지 얘기를 할까요? 하나는 전공이고 하나는 전공이 아닌 것이죠. 제 전공은 알다시피 고고학입니다. 근데 사실 전공 아닌 학생들도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있지만,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고고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들어오고, 또 학생들 수업 들어온 학생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고고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고학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뿌듯한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은 고고학을 전공을 해서 나중에 무슨 석사되고 박사되고 교수가 될 학생들은 사실 별로 없죠. 굉장히 수는 적죠. 하지만 대부분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기여를 하는 학생들일 텐데, 그런 학생들이 그래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졸업하면서 전화라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정말로 수업 시간에 거의 조용한 학생 기억입니다.
공육학번 뭐 그렇게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자기가 취업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제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던 학생도 있었거든요. 특별히 고고학을 하고 싶었던 학생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수업만 들었던 학생이었으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정을 줬다는 것, 또 그 학생이 그런 정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죠. 그러니까 뭐 고고학에서 무슨 여러분 무슨 금관이 어떻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모르겠다. 인간과 인간의 그 어떤 정을 느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뿌듯함. 그러니까 공부를 전공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그런 것을 끈끈함을 느끼는지 또 선생으로서 제가 학생들을 배려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느끼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걸 느꼈다는 것이 학생들 눈빛에서 보여질 때 그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뿌듯함은 아까 저 비전공 전공 얘기네. 전공 역시 전공을 하는 학생 중에서는 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런 학생들이 배출하면서 그 학생들이 또 교수가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뿌듯하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있죠. 저는 이제 아직 제가 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참 공부해야 될 때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젊지도 않지만 앞으로 한 10년 더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논문도 논문입니다만 논문도 당연히 써야 되겠죠. 주로 논문은 학생들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또 영어로 논문을 쓰고 그런 계기들을 많이 가질 생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책을 좀 많이 쓰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본 번역서 저서가 많은 사람 중에 속하는데 꽤 많이 그동안 번역서와 저서를 낸 편입니다만 물론 저보다 많이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앞으로는 책을 좀 써서 좀 더 많은 저변을 넓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아무튼 공부해온 것을 나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써야 될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중에 쓰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이미 시작한 책들도 몇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개론도 있고, 이론과 방법론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을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10년 동안은 공부를 더 할 생각입니다. 공부를 더 해서 저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춘택 교수님과 함께한 Q&A 시간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성춘택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성춘택 교수님과 강의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고고학과 성춘택 교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학생회 4기에서 준비한 성춘택 교수님과의 인터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의 교수님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봐요.